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비파열 뇌동맥류 중에서 크기, 모양, 위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치료를 하지 않고 두고 보기로 하고 MRA나 CTA 등으로 관찰만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팀 외래 진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맥류 소견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야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비파열 뇌동맥류를 진단을 받으시고 짧게는 1년 주기로, 길게는 2, 3년 주기로 영상 검사를 이용해서 동맥류의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있나 없나 이런 걸 관찰을 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저위험이라고 보았더라도 추적 검사에서 변화가 있으면 앞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니까 영상 검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경험한 예를 잠시 보시죠. 64세 여성분이었고요. 검진에서 발견된 작은 동맥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중대뇌 동맥에 생긴 아주 작은 동맥류였는데요. 확대를 해보면 2mm가 되지 않는 매우 작은 동맥류고 입구도 넓고, 그래서 굉장히 적은 병변이라고 보고 추적 검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1년이 지나가지고 CTA를 해서 보니까 여전히 조그맣게 변화 없이 있는 게 잘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3년 뒤에 봤더니 중대뇌 동맥 병변의 작은 그런 모양은 유지되고 있지만 앞쪽으로 조금 튀어나온 게 보이죠? 그래서 3차원 뇌혈관 조영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견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돌려보니까 앞쪽으로 또 다른 약간 더 튀어나온 형태로 보이고 있죠. 지금 굉장히 확대가 돼서 그런데 이 경우는 크기가 여전히 작기는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양의 변화가 현저해서 치료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완치되어서 아무 문제 없는 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정례를 잠시 또 보시면 55세 여성분이신데요. 두통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됐고, 이미 여러 해 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실 당시에 찍은 그 MRA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내경동맥 원위부에 저렇게 아주 작은 동맥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작고 위치도 저위험이고 목도 넓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두고 보기로 했는데요. 당시 그쪽에서 추적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받지 않으시다가 7년째에 MRA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다시 재구성을 해서 보는 영상이 되겠는데요. 명백하게 커졌죠. 그 왼쪽 내경동맥 원위부 그 위치인데 안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걸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커진 거는 확실하지만 여전히 크기가 작고 모양도 나쁘지 않고 입구도 넓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위치가 저위험이라고 판단이 돼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1년째 더 찍어보니까 이와 같이 전혀 변화 없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 혈압 관리 잘 하시고 주기적인 운동 하시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언제든 조금이라도 더 변하면 이제 색전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적 영상 검사에서 처음에는 저위험이라고 했지만 주기적인 영상 검사에서 크기나 모양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이건 추적 검사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그런 질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에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있어서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연구인데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와 같이 비파열 뇌동맥류를 영상으로 관찰을 하는 것을 Radiological Surveillance, 영상의학적 감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영상의학적 감시를 했던 총 21건의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그 연구를 한 겁니다. 메타 연구라고 한다고 했죠. 이들 환자들을 다 모아서 봤더니요, 평균 나이는 61세 정도 되셨고 여성이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직경이 7mm가 넘는 것을 이렇게 빼고 7mm 이하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렇게 봤더니 총 8,428개의 동맥류가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5mm 이하도 나누어서 보고 3mm 이하도 이렇게 나누어서 봤는데요. 동맥류의 위치는 중대뇌 동맥, 그리고 내경동맥, 전대뇌 동맥, 그리고 전교통동맥 이렇게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었고 후방 척추동맥과 기저동맥 쪽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요. 전체 8,000여 개의 동맥류를 매년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요.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거의 9년 정도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크기나 모양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6%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동맥류를 봤더니 1년 동안 변화를 보인 경우가 6건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동맥류를 5mm 이하의 직경짜리를 따로 이렇게 떼서 봤더니 5.2%.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mm 이하의 동맥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0.8%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그 중에서 말이죠. 쭉 관찰을 했더니 그 중에서 파열이 된 경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봤더니 매년 파열될 확률이 0.4%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1% 이하의 파열 확률 에 대한 그런 우리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미 공유를 해드렸죠. 그걸 고려해 보면은 0.4% 정도의 매년 파열 확률 받아들여지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논문 간의 차이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평균 그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매년 변화를 보이거나 크기가 증가할 그런 확률이 6%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파열 확률은 0.4%.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숫자죠. 더구나 일본, 한국, 대만 등과 같이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경험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해보면 5mm 이상의 동맥류들에 대해서는 대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보고된 그 숫자보다도 훨씬 더 변화를 보일 확률이 낮고 파열될 확률도 낮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또 다른 연구를 하나 더 보시면은요. 이 연구인데 이들 연구에서는 변화를 보인 경우가 5.5%였다고 하는데요. 비슷하죠?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이들 연구에 포함된 662건 중에서 파열된 경우가 3건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매우 드물죠. 더군다나 이들 세 환자분이 모두 치료 후에 매우 좋은 예후를 보였다고 하는 희망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맥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요? 거의 대부분의 동맥류가 영상 관찰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파열이 되기 전에 모양이나 크기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저위험의 뇌동맥류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주기적인 영상 관찰만 하는 것으로도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안심되십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영상 관찰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상과 같이 해서 저위험 비파열 뇌동맥류의 경우에 주기적인 영상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중요한 거 있죠? 금연, 철저한 고혈압 관리, 주기적인 유산소 운동,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